네, 안녕하세요. 대학별 25학년도와 26학년도 모집 요강 비교 아주대학교를 담당한 하길고등학교 교사 황윤장입니다.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참고하실 만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아주대학교 몇 개 학과의 입시 결과 비교와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주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내용을 보면 25학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물론 몇 가지 변동 사항은 있지만 아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기 때문에 기존처럼 뭔가 표를 놓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달라진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전형에 대해서 각각 좀 소개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고교 추천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가장 큰 변경사항은 의학과 선발입니다. 25학년도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의학과를 선발하지 않았었는데요. 26학년도에는 3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 다른 고교 추천 전형과는 좀 다릅니다.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탐구는 2과목 평균이고요. 이 4개 영역의 모든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과목을 모두 응시한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혹시 의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최저학력 기준의 좀 구체적인 사항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은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1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의학과 3명이 포함되어 10명이 증가한 겁니다. 따라서 의학과를 제외하고는 7명 정도 더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따른 감점 조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따라서 감점 기준을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의 경우에는 1호부터 9호까지 전부 다 감점 같은 어떤 조치가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에 의학과를 제외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에는 25학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인데 여기서 탐구의 경우에는 이제 한 과목입니다. 의학과랑 좀 다르죠. 의학과는 2과목 평균이었는데 일반 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한 과목만 반영을 해서 2개 영역 등급 합이 5등급 이내이고요. 그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를 모두 응시한 자만 역시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의학과랑 동일하죠. 그다음에 탐구 2개 과목만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없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입니다. 학생부 교과 반영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총점 환산 방법이 삭제가 되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과목 수가 좀 변경되었다는 점입니다. 네, 기존의 교과 점수 산출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총점 환산 방법이 삭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대학교 입학처에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 과목 수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국영수 사과 5개 교과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수한 과목의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자연 계열 학생의 경우에는 과학 과목은 더 많은 과목을 이수를 했을 것이고 사회 과목은 더 적게 이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25학년도까지의 경우에는 사회 과목을 적게 이수했는데 또 그 과목 성적이 뭔가 좋은 경우에는 그게 그만큼 이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바꾸어서 26학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많이 이수한 과목을 이 성적이 좋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변경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25학년도에는 교과별 이제 상위 3개 과목을 반영을 했습니다. 즉 국영수사과 각각의 이제 상위 3개 과목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최대 15개의 과목까지 반영이 되었었는데요. 26학년도에는 그냥 국영수사과 구분 없이 상위 5개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15개 과목까지 반영되던 것이 5개 과목만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의 변경사항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에이스 전형에서 의학과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25학년도의 경우에는 40명을 모집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26학년도에는 17명으로 23명이 감소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전형별로 이제 모집 인원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운영되는 전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이스 전형도 있고 첨단 융합 인재 전형도 있고 고른 기회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등등이 있는데 각각 이제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면 에이스 전형의 경우에는 560명에서 53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맨 아래 보시면 이제 28명이 감소를 했는데요. 이 중에 23명은 의학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의 경우에는 일부 몇 개 학과에서 1명씩 감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184명에서 208명으로 증가했고요. 고른 기회 전형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10명으로 동일하고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도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전형은 원래는 25학년도까지는 실기 실적 전형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26학년도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25학년도와 비교했을 때 크게 변경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각 전형별로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에이스 전형인데요. 에이스 전형은 전반적으로 25학년도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전형 방법도 동일합니다. 단계별 전형이고요. 1단계에서는 3배수로 서류평가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면접평가를 실시합니다. 의학과와 약학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충족자를 대상으로 3배수를 선발한다라고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의학과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의학과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는 2과목 평균이고요. 이들의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약학과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마찬가지로 탐구도 2과목 평균이고요. 이 중에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탐구 2과목, 한국사를 모두 응시한 학생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탐구 2과목을 평균 계산할 때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나 절사 없이 그대로 반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 전형의 평가 항목과 반영 비율을 잠깐 보시면요. 학업 역량이 37%, 그 다음에 진로 역량이 35%, 공동체 역량이 28%입니다.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각 평가 항목마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반영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요. 공동체 역량도 다른 두 개 역량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비율이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첨단 융합 인재 전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5학년도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집 인원이 조금 더 증가한 점이 이제 변경된 부분이고요. 첨단 융합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첨단 신소재공학과, 응용화학과,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 소프트웨어학과, 첨단 바이오 융합대학, 금융공학과 이렇게 있고요. 전형 방법은 에이스 전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이 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이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의 지원 자격을 보았는데요. 수학 및 과학을 바탕으로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학이나 과학 부분에서 좀 더 역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평가 항목을 잠깐 보시면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이 45%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15%이고요. 그래서 에이스 전형과 비교했을 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반영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수학, 과학의 역량,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른기의 전형 역시 25학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근데 전형 방법의 경우에는 앞에 두 개의 전형과 다르게 서류평가 100%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지원 자격을 잠깐 보시면요. 고른기의 전형은 고른기의 1 전형과 2 전형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고른기의 1 전형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국가보훈 대상자, 그 다음에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출신자, 특성화고 출신자가 해당이 되고요. 고른기의 2 전형의 경우에는 사회기여자, 사회배려자, 다자녀 가구가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평가 항목과 반영 비율을 보시면 에이스 전형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로 국방 IT 우수인재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는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이고요. 전형 방법은 에이스 전형과 동일한데 다만 2단계에서 신체 검사와 체력 검정, 신원 조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군 본부에서 주관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점수로 반영하지는 않고 적격성 여부만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 체력 검정, 신원 조사에 대한 부분도 따로 이렇게 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자격의 경우에는 이제 ICT 전문성 및 글로벌 역량 리더십을 갖추고 이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의 기준이 군 인사법 제10조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인간의 기준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군 인사법 제10조 2항에 관련된 내용도 모집 요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제한이 있죠. 인간의 기준 만 20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군필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또 반영된 어떤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이 또 따로 모집 요강에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이제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과 반영 비율은 마찬가지로 에이스 전형과 동일합니다. 네, 다음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 전형이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집 단위는 융합 시스템 공학과와 글로벌 경영학과입니다. 전형 방법은 단계별 전형으로 에이스 전형과 동일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 참고하실 만한 부분은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과 반영 비율도 에이스 전형과 역시 동일합니다. 네, 세 번째로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의 변경 사항으로는 의학과 모집 인원이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25학년도에는 20명 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26학년도에는 10명으로 감소했고요.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따른 감점 조치가 적용이 됩니다. 이 감점 조치 적용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생부 교과 전형, 고교 추천 전형이었죠. 이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의학과랑 약학과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의학과랑 약학과의 경우에도 에이스 전형에서 소개드렸던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동일합니다. 네, 이 내용은 논술 우수자 전형의 이제 논술 유형과 출제 경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자연계열, 약학과를 포함한 자연계열에서는 수리 논술을 실시를 하고, 의학과에서는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과학 논술은 생명과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통합 논술이라고 해서 언어, 사회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자세한 사항은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몇 가지 참고하실 만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에 따른 감점 조치 적용 방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조치 사항 1호부터 9호까지 감점 기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9호의 경우에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이 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상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확인된 지원자의 고교의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소위원회를 통해서 반영 여부 정도를 심의 의결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학생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보일 경우 관련 사항을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영하는 방식은 3단계로 반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영역을 최저점을 주거나 해당 영역을 최저점을 주거나 혹은 이제 해당 없음, 즉 반영을 하지 않거나인데요. 전 영역 최저점이라는 거는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서 모두 최저점을 주는 경우이고요. 해당 영역 최저점의 경우에는 공동체 역량에서 최저점을 준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AI 랩이라는 것과 자유전공 학부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25학년도부터 좀 변경된 내용인데, 이제 AI 랩이라는 것은 이제 단과대학 내 유관학과를 통합을 해서 기존의 학과 중심 전공 커리큘럼 대신에 복수의 세부 특화 전공, 이걸 마이크로 전공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세부 특화 전공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학부를 이제 AI 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과 전공보다 세분화된 세부 특화 전공 여러 개를 학생 스스로 선택 조합하여 이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론티어 과학학부와 경제 정치 사회 융합 학부가 있는데요. 프론티어 과학학부는 이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바탕으로 한 세 개의 기초 세부 특화 전공과 12개 내외의 융합 세부 특화 전공을 학생 희망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조합하여 수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고요. 경제 정치 사회 융합 학부의 경우에는 경제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세 분야의 심화 세부 특화 전공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각 분야를 융합한 융합 세부 특화 전공을 통해 실용성을 키우는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5학년도부터 실시가 되었기 때문에 입시 결과를 참고하실 때에도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대학교에 공개된 입시 결과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래에 작게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입시 결과를 보실 때에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경우에는 선발할 때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로 구분해 선발하지만 입학 후에는 계열 구분이 없고요. 2학년 진급 시 타 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혹은 자유전공학부 소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다섯 번째로 입시 결과 비교와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수시 전형에 대한 정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입시 결과의 경우에는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이고 일부 학과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된 숫자는 70% 커트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23학년도의 등급 산출 기준은 지원학과의 계열에 따라서 국영수과 또는 국영수사 교과가 반영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학년도와 25학년도의 경우에는 국영수사 과학 교과가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70% 커트라인이 2점대는 초반에서 중반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2점대는 중반에서 후반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또 하나 좀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이전 학년도의 입시 결과에 좀 영향을 받는 듯한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를 보시면 23학년도 70% 커트라인이 2.51이었는데 24학년도에는 2.09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25학년도에는 2.38로 다시 좀 낮아졌고요. 이렇게 이전 연도 입시 결과에 조금 영향을 받는 듯한 경우가 모든 학과에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더러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대학교에 지원하실 때에는 이제 전년도의 입시 결과들을 조금 꼼꼼히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주대 수시 전형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25학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큰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이 좀 일부 변경되었다는 것과 의학과 모집 인원이 감소한 것 외에는 큰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고교 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입시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학과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으니 지원을 고민하실 때에는 전년도뿐만이 아니라 이전 연도 입시 결과까지 비교하셔서 꼼꼼하게 비교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 아주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구체적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첨단 융합 인재 전형처럼 모집 인원이 증가한 전형도 있는 반면에 에이스 전형처럼 모집 인원이 감소한 전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과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화면의 내용에는 없지만 25학년도에 이제 모집 단위나 이런 것들 좀 많이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결과를 비교하실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꼭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